기업 파산이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법원에 파산이냐 회생이냐 신청을 할 때 이게 일반적으로 신청을 할 때는 아이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법인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러면 일정 부분의 채무를 탕감해주고 또 열심히 살아서 나머지 채무를 갚으면서 그 법인이 살아나는 그게 법인 회생제도입니다. 근데 법인 회생제도를 신청하는 것보다가 요즘 법인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재기 희망이 없다는 이야기. 그만큼 지금 법인들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이게 미래가 보이면 기업 회생을 신청을 해서 법인 회생을 신청을 해서 기업을 살려서 어떻게든 끌고 가겠지만 이게 앞을 보니까 전혀 미래가 안 보인다. 이렇게 해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에이 모르겠다 접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실제로 작년에 파산을 보면 아휴 엄청나게 늘어요. 이게 2006년만 하더라도 132개가 법인 파산 신청을 했다면 지금 2020년 현재는요 1069개예요. 1069개. 사상 최대입니다. 사상 최대. 코로나19 때문에 중소기업의 어떤 경영 환경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3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13년 만에. 이 정도면 기업들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작년 대비하면 2019년 대비하면요 14.8%나 늘어난 수치예요. 14.8%. 이 정도로 많이 늘어난다는 건 결국 지금 현재 기업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반면에 법인 회생을 신청한 기업은요 892곳입니다. 892곳. 작년에가 1003곳이었거든요. 작년 비해서 오히려 11%나 감소했어요. 파산은 14.8%가 늘었는데 회생 신청은 11%나 감소했어요. 이 말은 회생 신청해봤자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안 된다. 더 이상 여기서 내가 기대할 게 없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기업 파산을 신청할 때는요. 파산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 때 이게 청산가치라고 하는데요. 청산가치가 계속 회사를 이어가는 것보다 크다는 이야기예요. 차라리 청산해서 돈 일부라도 내가 쥐겠다 이런 얘기예요. 계속 기업을 갖고 가다가 망하면 이마저도 못 지인다 이런 생각이죠. 그만큼 지금 기업이 어렵다는 반증입니다. 이게 실물경제예요 여러분. 아니 1069개밖에 안 되는데 뭐 얼마나 이게 심각하냐. 대한민국의 기업 수가 몇 개인데 이렇게까지 줄어든다고 줄어드는 거냐. 여러분 대한민국의 기업 중에 말입니다. 한국은행에 외감이라고 얘기해요. 외감. 외부 감사를 받는 기업은요. 2만 한 5천 개가 넘습니다. 2만 5천 개가. 예.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기업은 외부 감사를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기업이 한국은행 기준으로 봐서는 2만 5천 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1,000개가 망했다. 물론 이거는 외간 기업이 다 아닐 수도 있겠지만 1,000개가 망했다. 이거 적은 수치 아니잖아요. 지금 2만 5천 개 중에 말입니다. 2만 5천 개 중에 2만 5천 개 좀 넘는데요. 그 중에 5천 개가 넘는 데가 5천 개가 넘는 게 지금 한계기업이라고 얘기해요. 한국은행에서 그건 발표한 거예요. 한계기업이 뭐냐? 쉽게 말하면 좀비기업이에요.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을 좀비기업이라고 하는데요. 결국은 정부가 대출해 주는 걸 갖고 연명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게 5천 개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작년에 폐업한 게 1069개다. 좀비기업이 한 5천 개 된다.
그러면 외부 감사를 받는 기업이라는 게 기업 규모가 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지금 계속 넘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실물 경제에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실물 경제가 그렇게 무너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반증.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개인 파산이요? 법인 파산이 크면 개인 파산도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 파산도. 개인 파산도 보세요, 여러분. 법인 파산이 크니까 개인 파산도 장난 아니죠. 작년에 5만 379명이 개인 파산을 신청을 했습니다. 2019년에 4만 5,642명보다가 10.3%나 증가했습니다. 10.3%. 물론 IMF 때나 금융위기 때나 이때보다는 좀 적어요. 그때는 뭐 적어도 15만 건까지 올라갔으니까. 지금 5만 건이니까 좀 적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잖아요. 5만 379명이 지금 개인 파산을 할 정도니까 말입니다. 2016년도 어려웠지만 2019년도 어려웠고 지금 계속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앞으로예요. 저는 이 앞으로가 더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 자 보세요. 대출 만기 연장을 해준 게 126조예요. 중소기업이나 이게 소상공인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출 만기 연장을 이렇게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파산은 5만 379명까지 늘어나고 법인 파산은 1069개까지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대출 만기 연장을 엄청나게 해주고 있잖아요. 이런데도 중소기업이 망하고 자영업자가 망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를 안 하면요. 그러면 완전히 폭망한다는 이야기예요. 폭망한다는 이야기. 그만큼 지금 우리 경제의 어떤 실물 경제가 최악이라는 겁니다. 최악. 은행이 대출 만기 연장을 안 하고 정부가 유동성 지원을 뒷받침하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 많은 기업들이 심지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도 회생이나 파산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여러분 기업들은요. 대부분 보면 그나마 좀 돌아가는 기업들은요. 1년이나 2년을 버틸 자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구조조정을 겸하면 1년이냐 2년은 버티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가 벌써 1년 지났습니다. 앞으로 또 1년 동안 더 갈 가능성이 커요. 그렇게 되면 자영업자뿐만 아니에요. 자영업자뿐만 아니에요. 중소기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중견기업으로까지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요. 어떤 분야에서는 대기업으로까지도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만큼 유동성이라는 게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안 되는 기업은 돈이 계속 안 가고요. 되는 기업만 지금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그 과정에서 개인 파산도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실물 경제는 지금보다가 오히려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경제가 심상치 않다. L자형은 아니지만 나이키형이라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L자형에 가까운 상태로 가지 않겠느냐. 올해 경제 자체가. 저는 그렇게 읽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실물 경제의 어떤 현실은 녹록치 않다. 오죽했으면 금융당국에서 116조에 해당되는 대출 만기 연장을 또 만기 연장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금융당국이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을 유예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
현 상태에 정부가 금융 지원을 해주고 대출 만기 연장도 해줬는데 지금 자영업자, 영세 중소기업, 중소기업 못 버티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결국은 이게 중견기업, 대기업으로까지 확대된다면 우리네 기업들 과연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지 솔직히 조금 걱정됩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